브릿지바이오 대표이사 이정규입니다. 오늘 공시가 나갔듯이 FDA의 타입C 미팅 결과가 지난 주말 기간 동안 와서 이걸 업데이트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은 회사의 투자에 참고사항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6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새벽에 FDA로부터 타입C 미팅 서면 결과를 수신했습니다. 그 내용은 해성 분석 결과 해석할 때 세포 사멸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FDA에서 동의를 해주었고, 최종 확인을 위해서 인비보 GLP 해성 분석 시험과 함께 전자현미경을 통한 세포 사멸 분석 결과를 추가로 제출해달라는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FDA가 요청한 인비보 해성 분석 시험은 특히 이제 전자현미경 분석 결과까지 포함하는 것을 요청했는데요. 당사의 기존 결과 재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상에는 실제 시험 수행은 며칠이면 되지만 분석 및 최종 리포트가 나오는 데까지는 최대한 6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 준비와 함께 추가 실험 자료 제출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임상 이상의 개시 지연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상반기 중에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사항은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3월 FDA 타입C 미팅을 신청을 했고 지난주 토요일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FDA 타입C 미팅을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들입니다. 우선 임상 단계 진입 전에 제출했던 IND 자료와 임상 일상 자료들, 즉 임상 일상 연구 결과, 약물 상호작용 임상 결과, 그리고 아시아인 대상 PK 임상 결과, 그리고 추가적인 비임상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파트너사가 수행했던 비임상 결과, 그리고 당사가 추가로 시험했던 동물 실험 및 인비트로 시험 결과, 그리고 장기 독성 연구 결과들과 함께 간략한 당사가 생각하는 임상 이상 디자인을 첨부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FDA의 서면 회신 결과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추가 확인 자료 제출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청받은 자료는 커밋어세이를 간과 십이지장 쪽에서 저희가 원하는 동물종에서 시행을 하되 TEM이라는 전자현미경 방식으로 이 조직을 잘 관찰한 결과까지를 포함을 해서 제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해성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세포 사멸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저희들의 주장을 공감을 하고 FDA가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확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FDA 요청은 GLP 동물 실험으로 해성 분석을 수행을 하고 그 해성 분석을 한 결과 나오는 조직을 전자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관찰을 해서 세포 사멸 시에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현상들을 관찰을 해서 제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사는 이번에는 해성 분석의 경우는 인비트로 결과만 확인을 했고, 다만 해성 분석 이 전자현미경적 세포 사멸 측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학계에서 여겨지는 몇 가지 시험들을 진행을 했는데 FDA에서는 최종적으로 전자현미경적 세포 사멸 측정을 해달라는 것이 이번 결과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포 사멸의 시각적 확인, 즉 전자현미경을 통한 시각적 확인은 세포 사멸 시에 나타나는 세포 내 구조물의 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해달라는 것이고, 이 방식은 사실 최신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좀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저희가 임상 이상 설계를 제출을 하면서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FDA에 문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GLPG 1690의 이제 갑작스런 임상 3상 중단에 따라서 조금 더 신중한 설계와
진행을 할 것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공고들은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임상 이상을 설계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피드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FDA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브리치바이오의 관점에서 좀 더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트너사가 수행했던 비임상 커밋 해성 분석 결과, 그리고 당사가 추가적으로 실험했던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볼 때 세포 사멸에 의한 시그널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 사멸의 분석은 크게는 전자현미경적인 시각적 분석하는 방법과 생화학적인 분석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는 이 생화학적인 분석 방법 몇 가지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학계에서는 이 전자현미경적인 분석 방법과 생화학적인 분석 방법이 워낙 상관관계가 높아서 둘 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세포 사멸 현상이란, 즉 어포토시스라는 것이 처음 밝혀진 것이 이 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세포가 죽어나간 모습이 일반적으로 세포가 죽는 모습과는 달라서 이 어포토시스라는 현상을 학계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 세포 사멸에 따른 세포의 형태적인 분석을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 세포 사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현미경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와서 최종적인 그리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는데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이 분석을 위해서 이 TEM이라는 고가의 전자현미경 장비가 필요하고, 또 정량적인 측정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 생화학적인 분석 방법들, 저희가 이번에 FDA에 제출했던 자료들인데요, 캐스페이즈 3 웨스턴 블랏 방법, 터넬 분석 방법, 팩스 분석 방법 등 굉장히 시험이 간단하고 정량 분석이 가능한 방법들로 최근에는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TEM을 통한 전자현미경적 분석과 생화학적 분석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상관관계가 워낙 높아서 그 결과가 동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전자현미경적인 분석 방법과 기타 생화학적인 분석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들은 이렇게 세포 표면에 세포막이 굉장히 균일하게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사멸, 어포토시스라는 이 방식으로, 메커니즘으로 세포가 죽게 되는 경우, 이 바깥에 보시다시피 이 세포막이 마치 피오로드처럼 이렇게 큰 우리 다도해 해안선처럼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멍이 뻥뻥 뚫리는 방식의 일반적인 세포의 어떤 죽음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있고요. 이 세포 안에 보면 오토파지라는 오토파지 비이클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즉, 이 세포 사멸에 의한 어포토시스에 의해서 세포가 죽을 때는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오토파지라는 것을 형성을 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질서정연하게 세포가 죽어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자현미경적으로, 즉 TEM으로 관찰을 했을 때 이 세포막의 변화, 그리고 세포 안에 이 오토파지 비이클이 형성이 되고, 또 크로마틴이 길게 늘어져 있던 것들이 응축이 되면서 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포 사멸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런 것들을 현미경적으로 관찰하면서 최초로 세포 사멸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비, 그리고 비용, 통계 유의성 등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용이 되지 않고, 대신 아주 시험이 용이하고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이 생화학적 분석법들이 널리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생화학적인 분석은 이 세포 사멸에 죽어나가는 모습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 세포 사멸 과정에 있는 특징적인 모양들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간접적인 관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통계학적인 분석이라든지 이 정량화가 용이해서 최근 논문에는
세포 사멸을 측정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 생화학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FDA에 제출했던 이 생화학적인 분석 방법은 클리브드 캐스페이지 3 웨스턴 블랏 방법, 즉 캐스페이지 3가 잘라지면서 생기는 특징적인 것을 웨스턴 블라팅이라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식과 아넥신 V5 그리고 이 스테이닝을 통한 팩스 방법 그리고 터널 어세이 등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수행을 하는데 모두 어팝토시스라는 결론을 동일하게 내었기 때문에 저희는 확신을 하고 FDA 자료를 제출을 했었고, FDA가 이번에 요청한 것은 이러한 방법은 이미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전자현미경적으로 시각적으로 세포 사멸을 확인해 달라는 그런 요청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전자현미경적인 분석 방법을 통한 동물 해성 분석은 바로 CRO들과 현재 컨택을 하고 있고, 해성 분석 시험 자체는 동물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며칠간 그리고 투여 후에 동물을 해부를 해서 간과 십이지장에 있는 세포들을 분석하는 기간을 포함을 하면 사실은 한 두 주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탱을 이용한 전자현미경적 분석도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험의 수행과 분석 자체는 한 달 내에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CRO들이 시험을 하는데 여유가 있는지 슬롯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그 슬롯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해서 연말까지는 수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FDA가 요청했던 것은 좀 더 환자들의 그 안전을 고려를 해서 좀 안전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상 1상에서 이미 이제 드럭 인터랙션, 즉 약물 상호작용 시험은 했습니다만 그 약물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먹는 약물이 아니고 다른 약물이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이번에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이 먹는 표준 약물인 닌테다닙이나 펄페니돈과 동시에 약을 먹여서 이 약물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떠한지를 특정적으로 좀 봐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험 자체도 정상인들에게 최대 2주 정도 약물을 투여를 하고 그럴 때 이제 닌테다닙이나 펄페니돈 같은 약물을 병용 투여를 해서 이 두 약물이 동시에 투여가 됐을 때 혹시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에 저희는 FDA와 다시 접촉을 해서 이번 타입C 미팅의 결과 요청받은 추가 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FDA의 최종 의견을 다시 구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FDA가 어팝토시스를 봐야만 된다라는 저희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을 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위한 데이터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 컨피던스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서 임상 2상의 준비는 계속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내 임상 2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택신 저해제의 개발 현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갈라파고스는 임상 2상을 마치고 3상을 대규모로 진행을 했다가 최근에 임상 3상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 갑작스러운 중단이 FDA가 임상 2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바이오벤처인 블레이드 세라피틱스가 임상 1상을 완료한 단계인데 이 약물도 저희 약물과 비슷하게 오토택신 저해제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를 상황으로 봐서는 브리치바이오의 BBT-877이 베스트 인 클래스가 아닌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물들은 이 특발성 폐섬유증 적응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암제나 골관절염 관련 통증으로 현재 임상 1상을 개시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저희가 퍼스트 인 클래스 그리고 동시에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BBT-877에 반한 이후에 자체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결과를 FDA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타입C 미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난 주말 타입C 미팅 결과로 FDA에서는 발암성 결과의 위양성 여부 최종 확인을 위해서 매우 생산적인 제안을 저희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즉 발암성 관련된 동물 실험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위양성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DA가 공고한 세포 삼일 여부를 최종 확정짓기 위한 해상 분석 시험 및 전자현미경적 관찰 자료를 신속하게 만들어서 FDA와 다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과정이 한 6개월 정도의 지연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이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BBT-877이 새로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투자가 여러분들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성원과 격려와 그리고 독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브리치바이오는 한국 기반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로 성장을 하는 것을 비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